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상승 우려, 거기다가 우리는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시장을 누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하고 전략 세웁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예측은 했지만 많이 밀려가면서 투자자들 심리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이번 한 주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이번 한 주 같은 경우 두 가지 큰 이슈가 현재 잠재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15일 날 내일 일단은 침공 여부가 결정이 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미국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만 25bp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횟수가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큰 변수 그리고 주 후반에는 또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중국의 다양한 경제 개발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3월 달에 열릴 FOMC 회의에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FOMC 회의에 있어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50bp냐 25bp냐도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도가 얼마만큼 가팔라지고 또 FOMC 3월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의사록 정도로 끝나지만 점도표를 통해서 현재 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성향이 얼마큼 더욱더 강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설왕설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돌입한다라면 당장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몇몇 업종들도 있습니다. 당장 반도체가 히토리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폭락세를 나타냈고 우리나라 시장은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기 이슈화 될 수도 있고요. 또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또 순간적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문제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 단기 이슈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밀린다라면 오히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의 접근도 역발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냐의 여부가 15일, 16일 중요하다 그러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결정 누가 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16일 침공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먼저 좀 패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일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1차적인 반등이 마무리 좀 되고 나서 밀릴 가능성은 염두에 뒀는데 네, 예. 이전의 저점을 사실 테스트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예. 코스피는 사실은 좀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전 저점이 2,590이니까 그렇죠. 예. 아직까지 있는데 네. 코스닥은 사실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코스닥은 지금이 856인데 전 저점이 835거든요. 네. 소장님은 이제 조정의 양상들이 어쨌든 전 저점을 한번 테스트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가고 다시 좀 올라갈 걸로 보세요? 일단은 지수는 저는 큰 의미 없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시장에 있어서 극명하게 갈리는 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는 분들은 코스피 기준으로 2,400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차트로 보게 된다면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본질적인 가치인 PBR로 본다라면 일선이 지금 현재 살짝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선이 하회한 게 LG 엔솔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저는 다소 밀렸다라고 보고 따라서 차트로만 본다라면 2,400을 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그렇게까지 안 밀린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 전저점을 확인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럴 정도라면 우량주 중심의 매수 관점은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단이 열려있기보다는 바닥 따지기를 하는 정도라고 보고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이 하단을 찍게 된다면 쌍바닥의 가능성이 저는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어느 정도의 바닥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해서 V자 반등이 나타낸다라는 것은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 성장주 같은 경우 기대감을 올랐던 종목들은 지수랑 상관없이 더 밀릴 가능성은 대두되고요. 오히려 지수 관련주들은 점진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에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충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예.
고점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고점을 지난다는 게 확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도 상당히 높을 거란 얘기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포인트 좀. 예, 정말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언급할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증시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속도가 좀 생각보다 가파르죠. 더군다나 소비 양극화와 그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아무래도 가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봤을 때 2020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살짝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유동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이라면 지금은 경기 회복에 기인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 이게 꺾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기 회복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물가의 당분간 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뭐 대표적인 뭐 물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유가인데 유가가 95달러까지 올라간 것은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또 더군다나 유가 같은 경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라면 항공유 수요의 급증을 또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쉽게 내려오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금리와 얽히고 설킨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이슈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16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1월 FOMC 회의했던 그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당연히 뭐 매파적 목소리가 높을 겁니다. 네. 뜯어봤더니만 다 비둘기였다. 그럴 리는 거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매파적 반응의 목소리들이 확인이 될 텐데 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달에 이제 결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간 것이지만 그래도 일단 살짝 엿볼 수 있죠. 더군다나 여기서 의미를 줘야 되는 게 매파적의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연준 위원이 4분이 바뀌는데 3분이 지금 이제 지명자 중에 3분이 더욱더 강화된 매파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뀌기 이전에 그 의사록을 잠깐 엿보는 정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물론 말씀하신 이제 매파적인데 그 강도에 따라서 현재 지금 금리 인상을 몇 차례 하느냐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이번 주말에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속도가 가팔라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그것은 또 한 차례 시장에 매를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금리 인상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수개월이고요. 이제 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코 지겹지 않은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3월 달에 매를 맞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되 매 강도에 따라서 지금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차례 25bp 정도 매를 맞을 정도는 시장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죠. 그렇지만 시장이 50bp 그러면 한 번 더 긴장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또 한 번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매는 차라리 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한 대 맞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두려움이 떨치는 계기가 될 텐데 3월까지는 어느 정도 매를 맞아야 될지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변동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악재투성이인데요. 그나마 좀 비빌 언덕이 리오프닝이에요. 사실은 지금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이게 이제 결국 리오프닝의 엔데믹 과정으로 간다고 하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뭐 카지노나 여행, 항공, 음식료들 좀 올라왔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좀 관심 가져도 될 때인가요?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현재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있고 미래 소비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소비하고 있는 것은 백화점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현재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더욱더 이제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근데 이제 앞으로 여행, 항공, 카지노 관련주들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봤는데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또 한 차례 급락을 좀 시현했죠. 이것은 결국 저는 시간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일본도 또 빗장을 연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또 나왔어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유학생들을 한정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열겠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또 한 번 늦춰지게 되면 이들은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된소리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는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신라젠의 운명을 가르는 또 중요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여부, 또 뭐 상폐 결정 안 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들 종목에 대한 움직임과 또 제약바이오주 전체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 주세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와 신라젠은 물론 결이 다르긴 하죠. 다르죠. 예, 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에 결정이 나는데 저는 좀 당국에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결정을 좀 단호하고 빠르게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한 차례 연기됐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기 물론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상폐가 결정된다라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선의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는 득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싫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관련 기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제재를 저는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왕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될 바에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생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규정을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전반에 있어서는 지금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죠.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금 또 악재가 나왔죠.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치료제가 이제 감기약으로도 통용이 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어 그래서 좀 빠지고 있는데 이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와야 되고요. 본질적으로 가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어려운 결정인 거 압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면 이런 일들을 빠르게 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신라젠의 이제 주주가 아닌 분들과 주주인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긴 예.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을 빨리 좀 제거해 주면 좋겠고요. 아까 음식료 말씀하셨는데 음식료는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인플레가 되면서 그거를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잖아요. 예. 라면값도 올리고 뭐 그렇습니다. 주류값도 올린다면서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음식료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에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그 밀 생산이 수익권 안에 드는 굉장히 뭐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물가가 안 오르는 건 없죠. 진짜 이제는 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소주를 5,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식음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견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음료 관련주들이 가격 인상 가격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하죠.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만약에 식음료의 원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식음료주들은 가격을 올린 상태에서 떨어진 원가 때문에 이익은 더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식음료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고 가격을 내리는 것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나마 저는 섹터를 보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역학관계가 좀 저는 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주정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주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인식으로 맥주 가격은 소주 가격보다 조금 올라야 된다. 아니면 뭐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맥주는 주정과 상관없죠. 효모랑 소규모랑 상관이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맥주를 ODM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따라서 주정 가격과 상관없지만 주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말고 체크해야 될 변수 있으면 봐주시고요. 전략들 그러면 뭐 주초반에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또 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화는 저는 좀 의미 없다. 뭐 거의 바닥권까지 와 있기 네. 때문에 현금화는 의미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우크라이나라든지 미국의 이제 의사록 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16일 날 나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올림픽 뭐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올림픽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을 풀고 있는 나라이고 이것을 더욱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중국은 어떻게 지금 이제 경기에 돈을 쏟아붓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대중국 관련주들이 한 차례 또 수혜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들은 지금 현재 다 나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가 좀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간시장 전략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